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는 그 환자가 4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암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보다 더 무서운 심혈관 질환,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천향대 의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근경색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에 이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2위. 제가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심근경색이 어떤 병입니까? 심근경색을 일단 통계적으로 봐도요. 예. 보통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3분의 1의 숫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시기 전에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분도 바로 처음 심근경색이 발생한 날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런 심장의 통증, 가슴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 5에서 10%의 사망률이 직접적인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은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심근경색은 그럼 정확히 어떤 증세를 보이는 병일까요? 우선 심근경색은요,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예. 심장에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심장에 우리가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으로 피를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도 자기 스스로가 피를 보내는 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즉 심장으로 가는 혈액, 산소, 영양분이 막혔을 때 막히고 나면 심장의 근육이 쉽게 말씀드리면 썩어버립니다.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예. 이게 근데 196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발병이 많지 않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주요 사망 원인에 꼽힐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인데 교수님도 진료하시면서 이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 체감하십니까? 그럼요. 실질적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60년대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재는 보통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 수명에도 차이가 나고 당뇨나 고혈압, 이상지질증을 가진 상태에서 오래 이완되면서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는 혈압이 높지만 고혈압 환자는 아니다. 나는 당은 높지만 당뇨 환자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 발생률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심근경색은 한 번의 사건, 사고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선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욱하는 성질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윽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저는 주변에서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럼 실제로 다혈질 아니면 화를 갑자기 욱 하고 내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 이름이 유병욱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심근경색에서 회복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뭐가 푹 치고 오르는 것 같고 화난 상태였고 흥분한 상태였고 그랬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의학 전문지인 메디컬 익스프레스의 연구지를 보면은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3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혈관이 약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안정시에 운동을 하시고 감정이 격할 때 운동하시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본인이 흥분 상태가 되게 되면 심장이 더 많은 펌프질을 해서 심장에서의 더 많은 산소량, 혈액량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협심증도 악화되고 심근경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욱자가 끝에 들어간다고 욱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성질이 온순한 이름 따로 있었나요? 진료하시면서. 사실 인자 들어가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참 재밌는 얘기네요. 옛날에 뭐 사물인 세 번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참으면은 심근경색도 피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의 원인 조금 전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꼽으셨는데 근데 이것들이 뭐 젊은 세대들보다는 못해도 한 50대 이상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30대, 40세 돌연사 안타까운 소식 들리지만 여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부터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심사평가 통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70대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50대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삼각형에 있습니다. 삼각형.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바로 심근경색인데 예. 밑을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 그 밑변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삼각형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균형을 잘 잡게 된다면 내려가고요. 만약에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올라갑니다. 예. 제가 이 위험성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고혈압과 당뇨를 나이가 드시면서도 잘 조절하면 이런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덜하지만 조절이 안 돼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심근경색, 즉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들이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잘 되지만 예. 그걸 우리가 한 곳이라도 무시하게 되면은 바로 올라가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발생한 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겠는데요. 그래도 내 심장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가슴에 설명이 안 되는 통증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슴 부위에 설명이 안 되는 통증이 가장 많은 거는 다행히도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아. 예, 그냥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잠깐 쿵 누르는 것 같은데 예. 심근경색은 이렇게 한번 잡아서 이만한 돌멩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돌멩이를 친구가 나 자고 있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근데 거기에 누가 밟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기까지 할 것 그게 같은데요. 심근경색의 통증입니다. 아하. 근데 그런 전조 증상이 꽉 쪼는 것 같으면서 누가 쾅쾅 하는 게 1분 또는 그 미만으로 왔다 갔다 이런 게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협심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 좁아진 것이 막혔다 풀리는 과정에서 네. 격심한 통증이 심장에 올 수 있는데 이 통증을 내가 체했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인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통증이 젊은 사람과 달리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슴 부위에 설명이 되지 않고 과거에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은 심장 검사를 하시고 예. 내시경을 하시고 심장 검사를 하시고 폐를 검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심장의 더 중요성을 보고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의 징후를 느끼게 되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한번 치료받으셨던 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배우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거냐면 바로 요만한 갈색병에 들어있는 약을 혀 밑에 녹이거나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칙 뿌려서 급속적으로 이 관상동맥을 벌려주는 게 있거든요. 아.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잘 도착하더라도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30%가 사망을 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아도 10%가 사망하는 게 바로 이 심근경색입니다. 예. 이게 심근경색 한번 진단받은 분들은 본인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이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사용법, 사용 횟수, 빨리 119 가까운 병원 이런 거를 가족과 환자분들이 하나의 훈련된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훈련대로 움직이라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하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은 정말 손 부들부들 떨리면서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실 때, 두 분이 계실 때, 세 분이 계실 때 있는데 제일 먼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일 먼저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의식을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귀를 대서 심장이 뛰는지를 한번 확인입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심장 뛰는 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구는 이렇게 막 누르고 누구는 후
그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좀 변했습니다. 이 실제로 입에다 공기를 불어넣는 거는 심근경색이나 뇌 쪽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답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두 손을 깍지 끼고선 뭐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 5에서 6cm 정도 충분히 내리게 팔은 접혀지지 않게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쭉 펴시고 수직으로. 수직으로 허리 90도로. 쪽으로 힘을 줘서 어허. 이렇게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를 예. 지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어디 부위를 눌러주면 좋을까요? 예, 제가 깜빡이네요. 여기 가슴골 올리는 부위를 예. 양쪽으로 눌러서 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체중으로. 예.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하는 입에다 공기 불어넣는 것보다도 그거는 사람이 많으면 하면 좋지만 예.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슴 압박만으로도 이게 119가 오기 전까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보내는 게 그래도 중요할 텐데 그 사이에 골든 타임은 한 어느 정도로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나요? 사실 뭐 골든 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그 일부 의견은 뭐 50분 넘으면 소용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보통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봅니다. 이게 막히는 때 그냥 덩어리가 가서 탁 틀어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좁아져 있는 부분에 살살살살 마치 우리가 눈을 굴리면 눈이 점점 살이 붙잖아요. 그렇죠. 눈살. 그거 되듯이 이게 타타타타타 하면서 마치 그 폭죽이 터듯이 이쪽에 파파파팍 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3시간, 6시간 그 사이에 뭐 약물을 사용하거나 부풀은 것 갖다가 우리가 더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어떤 분들은 50분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예. 3시간, 6시간도 멀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썩어버린, 한번 괴사한 심장 근육은 다시 회생이 불능하기 때문에 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아직은 재생이 어렵거든요. 아. 뭐 일부 연구를 보면 뭐 쥐해 뭐를 이식해서 했다. 근데 이건 예. 앞으로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역시 예방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이것입니다. 이것의 각각의 수치들을 잘 조절을 한다면 심근경색의 확률을 어떤 연구 보면은 2%, 어떤 경우는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뱃살. 뱃살입니다. 이 복부 지방하고 관련되는 이런 비만인데요. 예. 이를 정상 체중만 유지해줘도 심근경색 확률을 1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뱃살이 그 뱃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의 유지, 혈압의 유지와 관련됩니다. 우리가 혈압 뭐 2mg Hg 머큐리만 떨어뜨려도 확률이 5%씩 준다고 하니까 혈압 조절, 혈당 조절, 고지혈증 그리고 뱃살 조절하는 게 예방의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예, 뱃살 조절을 비롯해서 예방 참 중요해 보이네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심근경색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심근경색의 오해, 진실을 정리해봤는데요. 심근경색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자,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왼쪽 가슴이 아파야 심근경색이다.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제 환자분 중에 딱 한 분이 심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있어요. 인포투스 시누투스라고 예.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을 써서 이게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장기가 회전을 하거든요. 3번 회전해서 심장은 왼쪽, 간이 오른쪽이 되는데 제 환자분은 간이 왼쪽, 심장이 오른쪽. 2번 회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한국 분은 아니신데요. 그렇지만 그렇죠. 로미오의 줄리엣봐도 로미오, 자네는 나의 여기 왼쪽에 있어. 보통은 다 왼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왼쪽 가슴이 아파야 심근경색 생각하는데 안 아파도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안 아파도 다른 쪽이 아파도 전혀 안 아파도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80세 어르신, 예. 당뇨를 30년 이상 앓으신 분들, 당뇨병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망이 고장나신 분들은 체했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호흡곤란, 심근경색을 설명을 잘 못하세요, 어르신이. 예. 실제로 가슴에 통증인데 그냥 답답하니까 숨이 하셔진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왼쪽에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오른쪽으로 통증이 이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어깨나 왼쪽 어깨, 옆구리로 방사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과거력과 그다음에 전형적인 통증,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중요시 여겨야지 어디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또 어르신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증상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까 난 심근경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겨울만 조심하면 된다. 겨울에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가거나 아니면 반대, 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가는 경우에 혈관에 무리가 간다는 것을 제가 앞 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 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심근경색에도 영향을 주니까 겨울에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씀이면서도 예.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심혈관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거의 차이가 없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교차가 심한 봄철, 가을철이 되면은 이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졌다, 늘어났다 줄었다가 심해지고요. 예.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 물론 겨울철에 더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겨울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은 사시사철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다음 거 하나 더 보죠. 뚱뚱한 사람에게만 생긴다. 아까 뱃살 비만 그리고 뭐 소과된 식습관 말씀하셨잖아요. 날씬하면은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좀 뚱뚱해 보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바로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비만하고 뱃살이 나오신 분들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다른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기존에 쌀만 주식으로 하시던 분들은 마른 당뇨, 마른 비만입니다. 즉 우리가 말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부 비만이 많고 혈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초음파를 해보면 이 목에 이런 찌꺼기처럼 쌓이는 동맥경의 진행도가 저는 이미 40대 중반인데 약간 보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만이 아니고 마른 분들도 심근경색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비만하신 분이 많지만 날씬하신 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30대니까 지금부터 날씬하다고 이게 허투루 생각할 게 아니라 심근경색 잘 생각을 해서 예방을 잘 해야겠네요. 그럼요. 자, 다음 거 보죠.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 사실 젊은 사람들 아까 특수한 경우였지만 발병 잘 안 하잖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30세 돌연사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으로 심장 돌연사도 있지만 물론 심근경색은 막혀야 병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 이게 어려서부터 단 거를 좋아하고 어려서 비만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인슐린 치료받고 있는 20, 30대 젊은 당뇨인들 같은 경우는 20, 30대에도 충분히 심근경색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흡연, 그다음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뱃살이 좀 있는 이런 30대 분들도 혈관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이런 인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심근경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심근경색 인자가 직접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신뢰가 가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흔히 심근경색을 남성들의 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 심근경색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에는요. 한 달 내 사망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여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연기자 양택조 씨,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인기 가수 거북이와 데프콘 등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들인데 성별을 보면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남성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심장보다 여성의 심장이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망 원인 중에 암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엔 4배나 늘었다고 하니 남성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남성보다 위험한 여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심근경색이 남성보다 소홀히 여겨지는 이유는 더 늦게 발병하기 때문인데요.
남성은 30대에서 50대에 한창 일할 나이에 쓰러져 주목을 받지만 여성은 5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도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심장병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깊은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두껍게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심장주변의 혈관과 심장벽도 점점 딱딱해져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의 심근경색은 남성의 심근경색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인데요. 대한순환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남성의 1.48배라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녀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 구조상 심장도 작고 혈관이 가늘어 심근경색이 일어날 경우 악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둘째는 전조 증상의 차이인데요. 남성은 가슴 통증이라는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여성은 다양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 심근경색 환자는 남성보다 늦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 남성들이 대부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하고 찌릿찌릿한 전형적인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들은 소화불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소화제만 복용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증은 없지만 온몸에 힘이 없고 피로하며 숨이 심하게 차는 듯한 전조 증상을 보이거나 가슴이나 배 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등이나 팔 쪽만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심근경색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 여성의 호르몬 체계와 자율신경 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심근경색이 일어날 때 심장 주변의 자율신경계가 소화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방법도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진을 받고 과음과 흡연을 피하고 또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과 예방법을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심장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오늘은 양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심근경색을 막아주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양파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8등분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팔팔 끓는 냄비에 양파를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양파는 찬물에 담궈주세요. 양파에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달걀, 튀김가루, 소금, 카레가루, 우유를 넣어가면서 걸쭉하게 튀김옷을 만들어주세요. 튀김가루를 묻힌 양파에 튀김옷을 골고루 붙여주세요. 튀김옷을 입힌 양파를 튀겨줍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세요. 마요네즈에 레몬즙, 설탕,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